여보, 이거 봐. 어머니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다 여기 있어. 진짜? 얼마나 돼? 부동산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대박. 그럼 우리 이제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병실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저는 침대에 누워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잔인한 웃음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회복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저 웃음을 공포로 바꿔놓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님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수님은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입술조차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간병인이 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수님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수님의 눈에 펠라이트를 비췄습니다. 최수님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수님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네요. 하지만 뇌경색이 심각해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움직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의사가 간병인에게 지시했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해 주세요. 수님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지호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수님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수진이 수님의 다른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걱정 마세요. 지호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몸을 전혀 못 움직이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인감도장이랑 공인인증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병원비 수속이랑 여러 가지 처리할 게 있어서요. 수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이 수님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 여기 있네. 지호야, 이거 챙겨. 지호가 수님의 가방에서 도장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보관할게요. 병원비 내고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간병인이 복도에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니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다 여기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얼마나 돼? 부동산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예금도 몇 억 있고. 대박. 그럼 우리 이제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의사 말 들었어? 회복까지 시간 오래 걸린대. 어쩌면. 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쩌면 뭐. 어쩌면 회복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네. 쉿, 작게 말해. 어쨌든 지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인감도장도 있고
서류도 다 있으니까 가능하겠는데? 당연하지. 내일 바로 법무사 가서 상담받아보자.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누운 채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지호가 수님의 손등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걱정 마시고요.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와 수님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환자분,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님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수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린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억? 4억? 기회.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간병인이 수님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수님은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또 왔습니다. 지호가 의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회복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뇌경색 범위가 넓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재활 치료를 해도 최소 1년은 걸릴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수진이 지호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어머니 대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겠네요. 네, 보호자분들이 당분간 환자분을 대신해서 모든 걸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수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수님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호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가자.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바로 부동산부터 알아보자. 응, 빨리 처리해야지. 수님은 침대에 누워 주먹을 쥐려 했습니다.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려 했습니다.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호와 수진은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10분 남짓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상태 똑같으시네요. 빨리 나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님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지호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활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이르다고 하셨어요. 좀 더 안정되면 시작한대요. 그래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지호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호의 눈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활 치료 안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냐? 그러게.
천천히 하라고 해야겠어.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수님의 몸을 돌려 눕혔습니다. 환자분,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 자세 바꿔드릴게요. 수님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이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수님은 어둠 속에서 손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수님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조금이지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수님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또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검지가 조금 더 크게 떨렸습니다. 중지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재빨리 힘을 풀었습니다. 간병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지호와 수진이 왔습니다. 지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처리하느라 어머니 도장 좀 찍었어요. 괜찮으시죠? 수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호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필요한 것만 처리했어요. 수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날씨 참 좋네. 우리 나가서 커피 마실까? 그래, 가자.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수님은 주먹을 쥐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오므라들었습니다. 수님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수님은 튜브로 영양식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오늘 손가락 좀 움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검지를 움직였습니다. 간병인이 놀라며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정말 움직이시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수님은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간병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말씀 안 드리라는 거예요? 수님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좋은 일인데. 수님은 계속 눈을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이 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환자분, 무슨 일 있으세요? 보호자분들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님은 또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비밀로 할게요. 대신 혼자 재활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이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날 밤부터 간병인은 수님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간병인이 수님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다시 힘주세요. 수님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병인이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매일 밤 같은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님은 지호와 수진이 올 때마다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이제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손목도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지호와 수진이 병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 왔어. 강남 아파트 보러 오겠대. 진짜? 드디어 팔리는 건가? 응. 가격도 괜찮게 부른대. 이거 팔면 우리 사업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어머니 명의잖아. 괜찮을까? 걱정 마. 위임장이랑 도장 다 있으니까 문제 없어.
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수진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운이 좋은 거야. 수님은 침대에 누워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재빨리 주먹을 풀고 힘을 뺐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참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님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분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호와 수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오늘 밤에도 연습하실 거죠? 수님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수님의 다리를 받쳐줬습니다. 무릎에 힘주세요. 수님은 온 힘을 다해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다리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간병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세요. 계속하시면 곧 걸으실 수도 있어요. 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병인이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환자분, 힘내세요. 저는 환자분 편이에요. 수님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맘. 간병인이 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환자분이라면 분명 이겨내실 거예요. 수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수님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을 멈추는 것. 3주가 지났습니다. 수님은 이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리도 침대 위에서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와 수진 앞에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입니다. 간병인이 수님에게 속삭였습니다. 환자분, 오늘 누가 찾아오신대요. 윤정이라는 분이요.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정, 수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환자분, 아는 분이세요? 수님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간병인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며칠 전에 환자분 핸드폰에서 연락처 찾아서 전화드렸거든요. 환자분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병인이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70대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님아. 윤정이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왔구나. 미안해. 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이 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님아, 무슨 일 있어? 아프기만 한 게 아니지? 수님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윤정이 간병인을 봤습니다. 제가 환자분과 단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간병인이 나갔습니다. 윤정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수님아, 내가 변호사인 거 기억하지? 무슨 일인지 말해봐. 눈으로라도 신호 보내. 수님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님아, 너 움직일 수 있어? 수님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윤정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야? 수님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들. 윤정이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들이 뭐? 아들이. 재산.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거야? 수님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윤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증거가 있어? 수님은 손가락으로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윤정이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수님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윤정이 핸드폰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윤정이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니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다 여기 있어. 진짜? 얼마나 돼? 지호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네. 윤정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아, 이 녹음이 전부야? 수님은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윤정이 다른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 왔어. 강남 아파트 보러 오겠대. 위임장이랑 도장 다 있으니까 문제 없어. 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윤정은 모든 파일을 다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수님아, 이 파일들 내가 가져가도 돼? 수님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윤정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계속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윤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윤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님이 친구 윤정이에요. 변호사고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이 지호를 찬찬히 봤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어머님 병수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저희 어머니신데요. 윤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님아, 내일 또 올게. 윤정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친구래. 변호사라고 했잖아.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몰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두 사람이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신가 봐. 우리 나가자. 수진이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변호사 뭔가 수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어머니한테 뭐 들은 거 아냐? 설마. 어머니는 말도 못 하시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빨리 부동산 처분하자. 알았어. 내일 중개인 만나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진행하자. 수님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윤정이 다시 왔습니다.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환자분과 있을게요. 네, 그러세요. 간병인이 나갔습니다. 윤정이 수님 곁에 앉았습니다. 수님아, 어젯밤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 다 분석했어. 이거면 충분해. 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뭘 할 건데? 일단 내 재산 전부 처분 금지 신청 넣을 거야. 법원에. 그럼 지호가 아무것도 못 팔아. 수님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계속 회복해. 퇴원할 수 있을 때까지. 지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윤정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임아, 힘들지? 순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제 네가 싸워야 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순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와줘. 당연하지. 우리 50년 친구잖아. 윤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위임장이야. 네가 나한테 재산관리 권한 주는 거 서명할 수 있어? 순임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서명이었습니다. 윤정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너는 계속 연기해.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처럼. 순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법원 가서 신청 넣을게. 그럼 지호는 아무것도 못해. 윤정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순임을 돌아봤습니다. 순임아, 끝까지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순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이틀 후입니다. 지호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병실에 왔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수인이 계약금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로 계약 진행하시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도장이랑 위임장 다 준비했어요. 중개인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지호가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중개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개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개인이 지호를 봤습니다. 손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는데요. 왜요? 이 아파트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신청됐답니다. 법원에서 결정 나올 때까지 매매가 안 된대요.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중개인이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지호가 순임을 봤습니다. 순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급히 병실을 나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파트에 처분 금지 신청이 들어왔대. 뭐? 누가? 모르겠어. 법원에서 결정 나올 때까지 못 판대.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 일단 법원에 가봐야겠어. 누가 신청했는지부터 알아야지. 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순임은 눈을 떴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간병인이 순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환자분, 성공하신 거예요? 순임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윤정이 병실에 왔습니다. 간병인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순임아, 어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났어. 내 재산 전부 동결됐어. 순임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시작이야. 지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 윤정이 순임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순임은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이 정도면 곧 휠체어 탈 수 있겠어. 응. 매일 연습하고 있어. 좋아. 그럼 퇴원 준비하자. 지호한테 들키지 말고. 순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임은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순임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호와 수진이 올 시간에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지호와 수진이 병실에 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윤정 이모한테 뭐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재산의 처분 금지가 걸렸어요. 윤정 이모가 신청했더라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윤정 이모한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눈만 깜빡였습니다.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놀라실 수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이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가자. 여기서 일해봤자 소용없어.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그 여자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변호사 선임해서 가처분 취소 신청할 거야.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잖아. 수님은 침대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윤정이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님아, 지호가 변호사 선임했어. 가처분 취소 신청 넣었대. 예상했어. 수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치매 감정을 받으라고 법원에 요청했어. 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매? 응. 네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수님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정신과 검사 받으면 돼. 너는 멀쩡하니까 문제 없어. 그래도 걱정 마. 오히려 기회야. 법원에서 네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으면 지호는 할 말이 없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내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수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휘청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대단해. 의사 선생님이 뭐래? 모르지. 아직 말 안 했어. 왜? 지호한테 들킬까봐. 윤정이 수님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이제 슬슬 퇴원 준비해야겠어. 지호 몰래. 어떻게? 퇴원 날짜를 지호한테 알리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수님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이틀 후입니다. 의사가 수님을 진찰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 몰랐습니다. 퇴원할 수 있나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재활 치료는 외래로 받으시면 돼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합니다. 보호자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사정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수님은 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간병인이 핸드폰을 들어줬습니다. 윤정아,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대. 정말? 그럼 준비해야겠네. 응. 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퇴원하는 날 내가 데리러 갈게. 수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수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수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이 수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환자분, 잘하실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지호와 수진이 왔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서 정신과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예정돼 있대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윤정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님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과 검사에서 치매 판정 나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럼 윤정이 한 위임은 무효가 되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다시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거야. 수님은 침대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두고 봐. 수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퇴원 전날 밤입니다. 수님은 간병인과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환자분, 떨리시죠?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환자분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님이 간병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병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야말로 환자분한테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윤정이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수님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퇴원 서류 다 받았어. 이제 가자. 윤정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간병인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지호와 수진이 병원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정신과 검사 일정 말씀드려야지. 지호가 말했습니다. 응. 빨리 검사 받으시게 해야 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실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수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간병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자분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정말로. 수님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수님이 물었습니다. 내 사무실 근처 재활센터. 거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치료받아. 지호는 절대 못 찾을 거야. 고마워. 또 고맙다는 소리 하네.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윤정이 웃었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깨끗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 수진이 복도로 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315호 환자분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아, 최수님 환자분요?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는데요. 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보호자분이 오셔서 퇴원 수속 다 하셨어요. 보호자가 누구죠? 윤정이라는 분이셨어요. 수진이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정 그 여자야. 지호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저희한테 연락 안 했어요? 환자분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환자분 의사를 따라야죠. 지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제길. 수진이 지호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사라졌어. 윤정이 어머니를 데려간 거야. 분명히.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모르지. 찾아야 해. 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님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윤정한테 전화해봐. 지호가 윤정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 후 윤정이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지호입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님 씨는 안전한 곳에 계셔요. 대체 어디죠? 당장 말씀해 주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호 씨, 수님 씨는 이제 당신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셔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요? 어머니 재산 탐내며 병실 밖에서 웃던 사람이요? 지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충분히 있죠. 녹음 파일도 있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 수님 씨가 다 녹음하셨어요. 당신들이 재산 처분하려던 모든 대화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녹음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들었다는 거잖아. 우리가 한 말 전부. 지호가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해. 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지호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입니다. 수님은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이 수님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 재활치료사도 매일 와. 수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윤정아, 이제 뭘 해야 해? 일단 네가 완전히 회복해야지. 그리고 지호가 움직이면 우리도 대응할 거야. 지호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하지만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녹음 파일. 수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고 싶어. 지호한테 곧 기회가 올 거야. 조급해하지 마. 오후입니다. 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저희 모르게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윤정이라는 변호사가 저희 대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녹음 내용이 뭔가요? 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회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재산 처분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좋지 않네요.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뭔가요? 어머니가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윤정 변호사한테 한 위임도 무효가 되고 녹음도 신빙성이 떨어지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이나 증인이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 돈 없으면 우리 사업도 못하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러는 게 맞아? 지호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처음에 누가 더 적극적이었어?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입니다. 수님은 재활센터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걸어서 식당까지 왔습니다. 윤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응.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대단해. 의사가 1년 걸린다고 했는데. 수님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아, 지호가 뭘 할 것 같아? 아마 네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거야. 그래야 위임이 무효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걱정 마. 우리도 준비할 거야. 네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되겠지. 지호를. 응. 법정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혼자 걷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매일 운동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입니다. 윤정이 수님의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님아, 지호가 소송 제기했어. 뭐라고? 네가 치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한 위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야. 수님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응. 그리고 내가 너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도 했어.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윤정이 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진정해.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녹음 파일이랑 병원 기록. 하지만 걱정 마. 법정에서 네가 직접 증언하면 돼. 그럼 지호는 할 말이 없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싸울게. 그래. 이제 네가 나설 때야. 한 달 후입니다. 법원 앞에 수님과 윤정이 섰습니다. 수님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긴장돼? 윤정이 물었습니다. 응. 지호를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괜찮아. 너는 당당하게 진실만 말하면 돼. 두 사람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가 수님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것 같아. 보면 몰라. 이상하잖아. 의사가 1년 걸린다고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최수님 씨는 뇌경색 발병 이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정 변호사에게 재산관리 위임을 한 것은 무효입니다. 판사가 수님을 받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정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최수님 씨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인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며 불법적인 처분을 시도했습니다. 지호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윤정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원고와 그 배우자가 최수님 씨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나눈 대화입니다. 판사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지호와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네. 어쩌면 회복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지호를 봤습니다. 원고, 이게 사실입니까? 지호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뭡니까? 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녹음은 최수님 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윤정이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여기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최수님 씨는 의식이 돌아온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최수님 씨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수님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병실 밖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기뻐했습니다. 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 앉으세요. 증인 증언 중입니다. 지호가 떨리는 다리로 앉았습니다. 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호와 며느리가 올 때마다 움직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들이 제 회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윤정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했고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수님이 지호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야, 나는 내 어머니야. 돈이 아니라 내 어머니. 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님의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인 증언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님이 윤정 옆에 앉았습니다. 윤정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피고 최수님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지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판사가 지호를 봤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호의 변호사가 지호를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님과 윤정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호가 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수님이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야, 내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는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셔야죠. 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아들이 아니야. 병실 밖에서 웃던 그날부터 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버렸어. 돈 때문에. 수님이 지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지호가 수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지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추하게 굴지 마시고. 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지호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일어나. 사람들이 봐. 지호가 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떳떳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절대 끝난 게 아니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졌어.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지호가 일어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윤정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수님아, 지호가 또 움직이고 있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수님이 윤정을 봤습니다. 이번엔 뭐래? 항소했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재산을 넘기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조금만 더 참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윤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지호가 병원 직원한테 돈을 주고 내 진단서를 조작하려 했던 증거야.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간병인이 당시 상황을 다 기록해뒀어.
지호가 병원 직원한테 금품을 건넸다는 증언도 있고 수님이 서류를 받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호가 병원 복도에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어떻게 돼? 지호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져. 오히려 지호가 불법 행위를 한 게 드러나는 거지. 수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님아, 괜찮아? 응. 그냥 슬퍼서. 알아.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 내 인생을 되찾으려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내자. 한 달 후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님과 윤정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지호와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지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수진도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양측을 받습니다. 항소인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항소인 윤정은 최수님 씨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위임장을 받은 과정도 의심스럽습니다. 윤정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오히려 항소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윤정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항소인이 병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허위 서류를 요구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진과 증언서를 검토했습니다. 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판사가 지호를 받습니다. 항소인, 설명해 보세요. 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비 처리하려고. 병원비 처리에 왜 봉투가 필요합니까? 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증거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시 간병인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CCTV 기록 요청서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간병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간병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간병인이 지호를 봤습니다. 보호자분이 병원 직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가 나빠 보이게 서류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항소인, 조용히 하세요. 간병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매일 밤 재활 훈련을 하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보호자분들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자분들이 환자분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수님을 봤습니다. 피항소인 최수님 씨,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수님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야.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네가 돈보다 소중한 걸 배우길 바랐어. 하지만 넌 끝까지 돈만 봤구나. 어머니, 나는 이제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야. 의료복지재단을 만들 거야.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 네가 탐냈던 그 돈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수진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수님이 수진을 봤습니다. 너희 손으로 살아. 내 돈에 기대지 말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수님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윤정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양측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을 유지합니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지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안 돼. 판사가 지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항소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지호의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수님과 윤정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수님 씨, 재산을 정말 기부하실 건가요? 수님이 멈춰섰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네. 제 재산 대부분을 의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윤정이 수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끝이야. 수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아,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내 존엄을 지켰어.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 윤정이 수님을 안았습니다. 슬퍼도 돼. 내 아들이잖아. 울어도 돼. 수님은 윤정의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지호와 수진이 법원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호가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수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정이 옆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재산 80억 원을 의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특히 뇌경색이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님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사람의 존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언론은 수님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호와 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사업 자금을 구하지 못해 빚만 늘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다 기부하셨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속 어머니를 봤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지호를 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의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정과 함께 매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입니다. 수님과 윤정이 재단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재활병원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수님아, 요즘 기분이 어때? 윤정이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수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호 생각은 안 나? 수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래. 넌 잘했어.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도 같은 옷을 입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호와 수진이었습니다. 윤정이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아, 괜찮아?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호가 허리를 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호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수님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님은 두 사람을 가만히 봤습니다. 지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수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병원 청소 일하고 있습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고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님은 지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은 사라졌습니다. 지호야. 네, 어머니. 너 이제 알았니?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됐다. 수님이 돌아섰습니다. 윤정이 수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님아.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윤정이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울어도 돼. 윤정이 말했습니다. 아니, 울지 않을 거야. 수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어. 3년 전에 두 사람은 병실로 갔습니다. 뇌경색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한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이겨냈어요. 환자가 수님을 봤습니다.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수님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웃어줬습니다. 오후 봉사가 끝났습니다. 수님과 윤정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이 돌아봤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님은 그들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옅은 미소였습니다. 씁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수님은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차에 탔습니다. 윤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님아, 괜찮아? 응. 이제 진짜 괜찮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지호와 수진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수님은 앞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정아. 응?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차는 봄 햇살 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지호와 수진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표정 봤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미소 지으셨어. 우리한테. 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서는 아니야. 알아. 하지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마지막 인사였어.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던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봤습니다. 3년 전 병실 밖에서 나눴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웃음. 그 웃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배움이었습니다. 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응. 이번엔 우리 힘으로. 창밖에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수님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과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님아, 다음 주에 새로운 환자 10명 더 지원하기로 했어. 그래. 좋네. 너 덕분이야. 네가 재산 기부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지. 수님이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정아, 나 행복해. 나도 알아. 얼굴에 다 써 있어.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지호한테. 알아.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야. 윤정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지호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씁쓸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렸던 그 웃음. 퇴원 후 사라진 그 웃음. 이제 수님에게는 새로운 웃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수님은 윤정과 함께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스스로 일궈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수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들의 배신을 목격한 그날 단순한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신마비라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재활에 매달렸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아들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닌 교훈이었습니다. 3년 후 병원에서 다시 마주친 아들에게 건넨 씁쓸한 미소는 용서도 증오도 아닌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님 씨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님 씨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